안녕하세요, 100%입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봐볼 건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난 박스권 구간 내에서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가 1차적으로 큰 거래량과 함께 상승을 한 이후에 지금 주가가 옆으로 흐르고 있죠. 옆으로 흐르고 있는데 지금 3일 연속으로 십자 캔들이 출현을 하면서 팽팽한 힘겨루기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며 굉장히 다소 주가 자체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주가라는 게 이렇게만 올라가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변동성을 가져가면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말이죠. 떨어지기도 했다가 하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왜 옆으로 흐르고 있는지, 왜 지지부진한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유를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웨인들 같은 경우가 우리 5월 27일 날 급등을 했을 때 570만 주가 들어왔었고 다음 날에도 연이어서 170만 주가 들어왔어요. 이후에 지금 들어오고 나가곤 있지만 크게 변하지 않는, 기본적으로 보시면 5월 27일, 28일 이때의 물량이 웨인들의 지금 평단가 구간이겠죠. 그런다고 한번 확인을 해보면 웨인들의 평단가가 지금 이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도 오전장에는 지금 20일 추세선에 닿았다가 지금 말아 올려지는 매수세가 출현을 했는데 지금 오늘 투자자 보시면 웨인들이 지금 매수를 이어가고 있죠. 즉 웨인들의 평단가는 지금 상단에 있는 구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좀 보기 쉽게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보시면 지금 거래량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지금 이 부분이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상단에 있는 물량, 이 상단에 있는 물량을 소화를 시켜야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윗구간에 있는 매물들이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에서 당연히 물 타서 평단가를 낮췄을 확률이 높겠죠.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구간 자체가 이 구간에 있는 평단가의 매물을 소화시키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거래량이 제일 많은 매물이었던 만큼 아무래도 소화시키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이시는 이 구간에서 십자 캔들의 형태가 나오면서 물량을 소화하며 팽팽한 힘겨루기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결론은 이 박스권 구간을 완벽하게 지키는 데 성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는 조금씩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이 어떻게 해서 매도할 때예요? 매도할 때 절대 아니겠죠. 왜냐면 웨인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 평단가 안에서 확신을 하고 그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하고 지금 상단 구간을 지키려고 애쓰는 게 아니겠죠. 지금 웨인들의 생각은 이 주가 분명히 올라갈 거고 어떠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매도를 다 받아내며 매수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떠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건지 도대체 그 내용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웨인들이 이렇게 사들이고 있는 지금 이 장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옳은 건가, 한번 대응 방법도 한번 공유를 해볼 테니까 오늘 영상 집중 좀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자, 우선 지금 이 구간에서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구간을 지켜주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지금 아마 두산에서 굉장히 단기적인 이슈로 기대하고 있는 게 체코 원전이겠죠. 아무래도 체코 원전에 대한 내용인데, 보시면 이제 내달 앞으로 7월에 발표가 남아있죠. 자, 7월에 지금 수주 결과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30조 원 이상 규모로, 굉장히 작은 규모가 아닌 큰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기존의 체코 원전은 한 기만 지으려고 하다가 지금 4기까지로 증축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지금 두산도 포함되어 있는 팀코리아에서 지금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 결과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 원래는 미국과의 3자전에서 지금 프랑스랑 양자전의 양상으로 지금 양상이 많이 바뀐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인허가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은 외교적으로 아무래도 같은 유럽 국가다 보니 프랑스에게 조금 웃어주는 분위기인가 하는데, 지금 여론이 많이 반전되고 있는 게 지금 생각보다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하고 체코 현지 언론에서도 한수원의 수주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보도를 하는 등 지금 아무래도 팀코리아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 지금 수주를 조금 더 반기는 분위기예요. 자, 그 이유가 왜냐? 우리 전력이 왜 필요하고 왜 다시 원전으로 돌아갔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자, 원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제일 큰 계기는 AI죠. AI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은 전력을 먹게 되면서 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전력 수요를 따라잡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원전밖에 없다 보니 원전으로 다시 유턴을 하는 추세인데, 한국이 팀코리아가 내내 수주전에서 외쳤던 게 가격과 기간이에요.
왜냐?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프랑스에 비해서 3배 정도 차이 나는데 프랑스가 지금 한 개의 건설 가격이 약 20조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지금 체코에서 최대 4기를 짓겠다는 원자력 건설 사업이 30조 원 규모인 걸 생각하면 굉장히 비싼 금액이죠. 그러다 보니 체코전력공사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삼았다라는 측면에서 가격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팀코리아가 살짝은 더 수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력공사 같은 경우는 핀란드나 자국 내에 원전을 건설을 할 때 굉장히 건설 공기를 지연시킨 적이 많아요. 지연이 굉장히 잦았고 최대 10년까지도 지연을 한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 근데 지금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먹는 수요량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사실상 기간이 촉박해요. 기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기간을 연장한 사례가 있다? 굉장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과 기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로 점점 지금 분위기는 웃어주는 상황이고, 그런 만큼 밑에 보시면 체코 언론에서는 한수원이 덤핑에 가까운 가격으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라고 하며, 사실상 지금 가격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한 체코 전력공사에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제안을 했다, 메리트가 있는 제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지금 사실상 한 달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지금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왔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한테는 굉장한 호재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체코 원전도 체코 원전인데 추가 수주 가능성 때문에 그래요. 추가 수주 가능성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게, 지금 원전업계가 돌아가는 형태가 방산산업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방산산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게 됨과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전쟁 모드가 형성이 되면서 국방의 필요성이 강조가 됐고, 그렇게 방산업계가 수직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죠.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은 게, 지금 세계적으로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가는 추세죠. 원전으로 가는 추세에서 전력량 때문에 원전으로 가는 추세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체코로 수주를 한다. 이거 15년 만의 수주입니다. 15년 만에 수주를 하게 된다면 지금 이 원전 업계가, 안 그래도 지금 세계적인 무드도 원전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K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전 산업에 진출이 성공한다. 원전 산업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당연하겠죠. 지금 그런 추세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정부도 총력전에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인데, 탈원전 같은 경우는 완전 폐기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원전으로 다시 무조건 돌아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는 게, 자, 제 11차 정기본 같은 경우도 신규 원전이 9년 만에 포함이 됐어요. 9년 만에 밑에 있는 SMR 소형 모듈 원전도 2035년까지 가동을 하기로 했고, 2038년까지는 원전 3기를 짓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다가 지금 체코 같은 경우 30조 원 규모에다가 원전 수출을 굉장히 밀어주고 있는 형국이고, 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불가리아도 있을 뿐더러 우리 제일 크게 남아있는 게 미국에 들어가는 뉴스케일 파워의 소형 모듈 원전 프로젝트죠. 이거 지금 미정이라고는 하는데 양과 기간은 미정인 게 맞아요. 근데 지금 기사를 보시면 뉴스케일 파워에 지금 초기 투자, 두산이 뉴스케일 파워에 초기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납품하는 권리를 확보한 상황이고,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은 2조 원 이상으로 예상이 된다는 굉장히 큰 규모의 납품 계약인데, 이거 이 내용 있잖아요. 자, 두산에너빌리티가 이게 확정되는 화격이 나오면 한 달 이내에 공시를 하겠다라고 공시를 한 상황이에요. 즉 무슨 소리냐? 지금 이 뉴스케일 파워에 관련된 공시 뉴스가 나올 기간도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 공시가 나오고 나면 단기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또한 뿐만 아니라 지금 한 달 이내에 나오는 체코원전에 대한 수주도 지금 한 달 이내로 당겨진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자로 설비를 만들 수 있는 두산은 지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자, 그런데 왜 주가가 옆으로 흐르고 있느냐? 간단해요. 이때는 기대감이었어요. 아, 체코 원전 수주도 할 수도 있겠구나. 아, 뉴스케일 파워에 납품을 할 수도 있겠구나 같은 기대감이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 달 남짓 안 남은 이 상황에서 나오는 기사들에 대해서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만큼 지금 상황에서 혹시나 주주님들 중에 이 구간에 있어요, 아니면은 저 이 구간에서 잡아갔는데 언제 매도해야 될까요?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 제 개인 번호예요. 010-4892-9671. 이 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대처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돼요.
뭐 따로 비용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보내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이뿐만 아니라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갈 이슈들도 알아봤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자,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알겠어요.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은 왜 일어나는 거냐? 라는 것도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자, 지금 날린 게 우리 SMR이잖아요. 뉴스케일 파워 납품 계약 때문에 SMR이라는 게 굉장히 떴는데, 이게 왜 중요하고, 이거 별명이 굉장히 거창합니다. 꿈의 원전이에요. 꿈의 원전인데 왜 꿈의 원전이라고까지 불리느냐라고 알아보면, 자, 이게 비교표거든요. 지금 현재 경수로 원전, 이게 대형 원전이에요. 그리고 소형 원전이 SMR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간단하게만 알아보면 지금 일체형이다 보니까 기존 원전에 비해 사고가 적고 가동률이 높아요. 자, 이유가 왜냐? 지금 100만 개의 부품을 사용하는 대형 원전에 비해 1만 개의 부품을 사용하는 일체형이다 보니까 일단 부품 수가 많을수록 결함률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고장률도 높아지겠죠. 그런 만큼 아무래도 100만 개가 일일이 다른 부품인 만큼 결함, 부식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런다고 한다면 굉장히 사고에 대한 위험성도 올라갈 뿐더러 가동 중지가 잦아져요. 우리 왜 원전 기사 같은 거 보시면 어디 파이프에 문제가 생겨서 뭐 어느 배관에 문제가 생겨서 가동 중지를 한다라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안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하나라도 결함이나 부식 때문에 그 압력을 지탱해주지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누수가 된다면 바로 가동 중지를 해야 되는 게 원전의 시스템이고, 이 가동 중지를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안전한지 점검을 한번 다 한 다음 다시 가동을 시키기 때문에 가동을 다시 시키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자, 그에 비해 SMR 같은 경우는 일체형이다 보니까 만약 고장이 났다 그럼 그 모듈을 뽑아내고 새로운 모듈을 설치만 하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동률은 이론적으로는 24시간 가동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 사고가 적고 가동률이 높다는 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우리 탈원전으로 가게 된 계기가 늘 말씀드리지만 원자력 사고 때문이에요.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을 하자라는 움직임으로 이제 세계적인 무드가 조성이 됐는데, 지금 필요에 의해서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굉장히 먹기 때문에 원전으로 어쩔 수 없이 회귀하는 추세에서 지금 이 사고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졌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대사고 확률이 100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 만큼 더 안전하고 누수 확률이 적은 SMR이 아무래도 사고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뿐만 아니라 건설 비용과 시간이 절약돼서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데, 지금 건설 비용 같은 경우는 지금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건설 공기 또한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게,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어마무시하게 잡아먹고 또 향후로 어마무시하게 전력 수요량이 늘어날 거다라고 예측을 한 상황에서 이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전력량이 충족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건설 비용도 저렴하고 건설 시간도 짧다고 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장점인데, 수동 냉각 방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해안의 입지가 필요성이 없는데, 기존의 원전은 다량의 냉각수로 냉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량의 물을 확보할 수 있는 해안의 입지가 굉장히 필요했는데, SMR 같은 경우는 수동 냉각 방식을 채택하다 보니까 해안에 굳이 입지할 필요가 없어요. 다량의 냉각수를 필요로 하지 않다 보니까. 그게 어떠한 장점을 가지냐라고 하면 AI 센터 바로 옆에 지을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거든요. 우리 전력이 있잖아요. 생산하는데도 굉장히 비용이 들지만 운반하는데 어마무시한 비용이랑 어마무시한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많은 운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더러 손실도 줄일 수 있다 보니까 AI에서 제일 요구되는 싸고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측은 2040년까지 3천억 불 SMR 시장 정조준이라고 하는데, 3천억 불이면요 약 400조예요. 400조.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세계원자력기구 같은 경우는 지금 640조까지 성장할 예정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400조인 시장이 지금 현재 시장 가치가 0원이에요. 0원. 자, 우리 이렇게 개차가 안 된 시장을 뭐라고 하죠? 블루오션 시장이라고 하죠. 지금 블루오션 시장에 두산이 선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지금 두산 같은 경우가 지금 참여하는 SMR 프로젝트가 50조 원짜리 프로젝트입니다. 50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지금 시장 가치가 0원인 시장에서 50조 원의 추가적인 시장 가치가 나왔어요.
그런 상황에 나쁜 계약을 따내며 굉장히 선두주자로서 발돋움을 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그런 만큼 아무래도 시작부터 엄청난 커리어를 쌓고 시작하는 두산인 만큼 점점 시장이 커져가면 커져감에 따라서 두산 쪽으로 수주가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뿐만 아니라 두산에게는 점점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추가 계약에 대한 기사도 쏟아져 나오겠죠. 자, 그런 만큼 지금 현재 이 상황 끝 아닙니다. 끝 아니고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 시작하는 테마고, 이제 곽강을 받고 주목을 받고 시장이 엄청 커질 지금 시작 걸음마를 뗀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그냥 아무런 무탈 없이 이렇게만 올라가주면, 이런 식으로만 올라가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변동성을 가져가겠죠. 변동성을 거치면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흐름을 가져가면서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그림을 가져갈 텐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비중을 늘리고 줄여가면서 타점을 잘 잡아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잘 잡아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겠죠.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파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사고 팔아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대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만큼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님들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다, 아니면은 현재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대응 방법을 어떻게 현명하게 짜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 개인 번호로 010-4892-9671입니다. 이 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 주세요. 제 영상 열심히 봐주시는 만큼 저도 힘내서 무료로, 돈 받고 진행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무료로 대응 방법 설계해 드릴 테니까, 자, 실시간으로 제가 소통하면서 처한 상황 말씀해 주시면 비중을 늘리고 줄여가면서, 어떨 때는 익절도 했다가 어떨 때는 비중을 많이도 담아갔다가 하면서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게 대응 전략 짜는데 제가 도움을 드릴 거고, 뿐만 아니라 신규적으로 진입을 하고 싶으시다,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추가 매수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 매수 매도 타점도 다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거는 보통 장 시작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겠지만, 장 중에도 언제든 상황이 나온다고 하면 제가 바로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두산이라고 문자 주셔서 저 따라서 좋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정보를 드리는 만큼 구독, 좋아요는 한 번씩 꼭 필수적으로 눌러주세요. 자, 그런 만큼 두산에너빌리티 너무 좋은 종목이에요. 너무 좋은 종목인데, 일단 큰 틀 자체가, 성격 자체가 지금 원전주고 원전 테마하다 보니까 중장기줄 수밖에 없어요. 사실 단기적으로 남아있는 이슈가 있어서 단기적으로 급등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섹터가 돌아온 만큼 단기간 폭등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뿐만 아니라 우리 주식하는 이유 뭐예요? 결국은 수익 내기잖아요. 수익 내실 수 있는데 조금 도움을 드리려고,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1월부터 4월까지 매집을 진행한 매집 리스트예요. 이거는 지금 저한테 문자 주셨던 구독자님들이랑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매집 리스트고요. 일단 컨셉 자체가 분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조금 스윙이나 단타 위주로 여유자금 내에서 좀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보려고 진행을 하는 건데, 뭐 보시면 사실 저도 신은 아닌지라 사실 항상 수익만 볼 수는 없어요. 수익을 크게 보는 때도 있지만 당연히 손실을 볼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손절 라인을 잡아가면서 안전하게 확실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 같은 경우는 누적 수익률 보시면 굉장히 좋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좀 추가적인 예수금이나 좀 여유 있으신 구독자님들 있으시다 하면 그걸 가지고 있는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좀 매집 리스트를 만들어서 같이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계속. 자, 지금 현재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5월에 시작을 했는데, 아마 지금 제 예상에는 9월에서 10월 정도까지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다 보니까, 좀 수익을 높이고 싶다, 수익을 조금 많이 내고 싶다 하시는 주주님들 있으시면, 자,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세요.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저랑 같이 매집 진행하면서 수익 낼 수 있게 좀 도움을 드릴 건데, 대신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돼요. 확인할 거예요. 자, 그런 만큼 지금 장 안 좋은 만큼 사실 스윙이나 단타로 조금씩의 수익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수익 내실 수 있게 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님들이니까 제가 무료로 진행을 되는 거고, 뭐 오른다고 제가 뭐 선물 달라 이런 말씀 안 드리니까 대신 응원 많이 해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런 만큼 저도 같이 매매를 하고 있는 만큼 수익 내기 위해서 최선 다할 테니까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정보 공유해드릴 테니까 매집이라고 보내주셔서 이것도 좋은 수익 내시면서 좀 흔치 않은 기회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